자, 3장에 3-2 문제 분석 단계 스와트 분석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 우리 자원이 유한하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단순 결정 방법이 있어서 설문지 통해서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표 집단에 의한 결정 방법으로 좀 대표 집단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표 집단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런 좀 노멀한 방법들도 있지만, 자,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패치에서 나오는 우리 패치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언제 했어요? 기획 모형이 있었잖아요. 패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의 축약형이며 누가 개발했다고? 그렇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CDC가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CDC가 개발한 그 기획 모형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름을 패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더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치를 활용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치는 딱 두 가지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성. 두 번째,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높고 변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패치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뭘 두 가지를 본다고요? 첫 번째 중요성, 두 번째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패치입니다. 다음부터 패치.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문제 크기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한테 미치는 그 위중도, 무게감, 그런 게 얼마나 크냐라는 걸 중요성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변화 가능성은 뭐겠어요? 나온 문제가 변화 가능성이 있겠느냐, 쉽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럴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우선순위 높게 두겠죠. 절대 안 변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 문제가 고착이 되기,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이냐 후냐.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이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우니까 우선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봤더니 그 문제가 행동 변화가 있더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변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패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는 두 가지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성, 두 번째 변화 가능성을 통해서 본다 라고 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요. 자, 우리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 네 번째는 브라이언트입니다. 다음 브라이언트. 보이죠?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요. 제가 여기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패치죠? 패치 플러스 뭐래요? 뭘까요? 패치는 우리 아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문제의 중요성,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말은 조금 다르지만 패치에서 다루는 문제의 크기라든가 위중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랑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패치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패치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 결정 방법 플러스 얘는 하나 더 있어요. 얘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주민의 관심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민의 관심도. 이 패치만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브라이언트는 하나 더 본 거예요.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문제면 아무리 높다, 중요하고 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누가 참여하는데요? 대상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는 패치에서 말하는 중요성, 변화 가능성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들어간다고요? 이게 보여야 돼. 지금 투명해지면 보여야 돼. 주민의 관심도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까지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한 세 가지로 나타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성, 변화 가능성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수치랑 계량화가 가능한 걸 본다면 누구보다도 쉬운 거예요. 참
10이 있고 1이 있어. 뭐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네. 그렇듯이 어떤 문제를 공식화해서 점수화 시켜서 계량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점수가 높은 게 우선순위 1등, 그 다음 높은 게 2등, 그 다음 게 3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나야 됩니다. BPRS예요. 답니다. BPRS. 네, BPRS가 나왔어요. BPRS는 공식이 나옵니다. 왜? 계량화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니까 당연히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는 거.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는 게 BPRS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인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공식화로 점수화로 넣는 거죠. 자, A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약자로 표시를 했는데 문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예요? B는 문제의 심각성. 예, 심각하니까 깊죠. 그래서 심각성.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 어디요? 쭉 개입한 게 보여요? 화살표가? 네, 개입한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좀 그림으로 연상하시라고 그려봤는데, 자, BPRS를 사용하는 건 공식화했다. 라는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다. 계량화시켰다. 계량화시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간편하고 완전 편하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뭐 각 보건소에서 결과 보고 제출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공식화하는 게 BPRS인데 그 A는 뭐라고요? 그 건강 문제의 크기가 어떠냐. 그리고 또 건강 문제의 심각도가 어떠냐. 2 곱하고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거는 작은 순서대로 보면 문제의 크기가 그 다음에 제일 작고 얘는 2 곱해줬으니까 심각도가 좀 더 그 다음에 무거운 거고 그리고 이 BPRS 공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치는 거 아무래도 곱하기 전체라는 C가 되겠죠. 뭐예요?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예요.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입시켰을 때 그 효과가 이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각 A, B, C가 뭔지 다시 A, 문제의 그 건강 문제의 크기 그리고 B는 건강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C는 예, 그 프로그램의 건강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매겨. 운동이면 운동에 대한 그 크기와 심각도와 개입 효과. 어떤 프로그램을 개입시켰을 때 운동 실천율이 올라가더냐라는 그런 효과들을 점수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한 그 토픽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영양이면 영양, 운동,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더하기를 요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BPRS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은데 얘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식이 완벽해 보이지만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문제의 크기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뭘로 확인하냐면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것들은 나라에나 어디나 수치화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5, 60대가 건강보험료 사용률이 제일 높았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보는 거는 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니까 퍼센테이지가 이미 나와요. 고혈압 유병률을 이 지역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뭐 9점 또는 10점, 0점, 1점, 2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여요.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0점부터 10점까지 주거든요. 자,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얼마나 긴급한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경중도, 뭐 수명 손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타인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데 이제 이 심각도니까 아무래도 뭐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매우 심각하냐 9점에서 10점, 심각하지 않냐 0,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점부터 10점 한 4단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객관성이 슬슬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얘는 명확하게 어떤 크기로 인해서 그 수치라든가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이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 점수에 해당하면 그 점수를 주게 되는 거고 심각하다라는 건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되는데 뭐 사망률도 있지만 뭐 상대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얘보단 나요.
얘보다는 좀 객관적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얘는 쓸만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얼마나 심각하냐 확인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가장 BPRS 공식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점수의 그 많고 적음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얘 C잖아. 그쵸? C로 아예 곱해버리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C가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 개입 효과인데 효과가 매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운동을 통해서 했는데 운동의 개입 효과가 크다. 내가 10점 줘요. 근데 난 다른 담당자, 난 9점, 난 8점, 난 5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사실 우선순위가 결정이 진짜 위아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BPRS가 간편하고 개량화되어 있고 손쉽게 눈으로 보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 방법인 반면 어때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공식이나 가장 주관적인 녀석이 이 전체적인 점수의 결정타를 매긴다라는 것 이게 단점이에요. BPRS의 제한점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긴 좋은데 뭐예요? 가장 주관적인 녀석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프로그램 개입 효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으나 그래도 이만한 게 없어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쓰긴 하겠지만 개입 효과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NIBP, 펄, 클리어 얘기를 간단하게 끝낼 건데요. 자, NIBP는 뭐야? 자, NIBP는 그것만 기억. need예요, need.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need라는 건 문제의 크기. 그러니까 need가 크다라는 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 해결해야 될 그 필요성이 크다고 느끼는 거니까 문제의 크기고요. need와 I는 뭐냐? 임팩트예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와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의 효과를 기준으로 뭐 제일 좋음, 뭐 아니면 할 수 없음,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게 NIBP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음이냐, 아니면 뭐 필요의 크기도 높고 효과도 높아요. 그럼 당연히 반드시 실행하는 거지. 근데 필요의 크기, 니드도 적고 임팩트도 적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거나 근데 시작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IBP 특징은 또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뭐 검토하고 이런 제시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NIBP의 짝꿍이 뭐냐면 클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필요가 크고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나왔으나 클리어를 통해서 자 우리 클리어 뭐예요? 지역사회 역량, 합법성, 효율성, 수용성, 자원 활용 가능성 요 각각의 약자를 우리가 클리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깊이 안 들어갈게요. 시간 다 돼가서. 네, 여기 중에 하나라도 빵점이 나오면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아까 BPRS 계산했어요. BPRS 계산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줘야 될 게 뭐냐면 펄이에요. 따라 펄, PEAR 약자죠. 뭐예요? 적절하냐, 경제성이냐, 수용성이냐, 그리고 수용 가능하냐, 합법 자원이 충분하냐, 합법적이냐 이런 것들을 각각 따져 0에서 1점이에요. 하나라도 빵이 나오면 다 곱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 못하고요. 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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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으로 나온다면 BPRS 공식에 그대로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실행이 가능하다. 실행 가능성 여부를 보는 게 펄과 클리어인데 펄은 BPRS하고 짝꿍이고 클리어는 누구랑 짝꿍이라고? NIBP랑 짝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 다 됐대요. 자, 그래서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책이 살짝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 분석, 스와트 분석 앞서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요.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방법 확인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장에서 만나요.